아이쿠 성장률 쇼크라. 정말 절망적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JP모건을 한번 JP모건. JP모건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3%로 내려잡았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대부분은 말입니다. 그래도 1.8% 내지는 1.7% 선이거든요. UBS 같은 경우는요. 스위스 투자은행입니다. 1.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즈도 1.8% 성장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그동안 대한민국에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노무라까지도 1.7%, 홍콩 상하이은행도 1.7%예요. 그런데 JP모건이 1.3%, 골드만 시티은행이 1.6%예요. 특히 말입니다. JP모건이 1.3% 내세운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절망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절망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잠재 성장률이 2%인데 1.3%까지 떨어지면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위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잠재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030년에서 2034년에 1.3%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해 성장률이 1.3%, 잠재 성장률보다 무려 0.7%포인트가 낮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동의 요소라든가 자본의 요소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을 가지고 최대한 투입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 2%인데 이보다 못 미치니까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역대적으로 보더라도요. 위기 때마다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1.3%가 되잖아요. 그러면 역대 6번째 위기가 될 가능성 큽니다. 첫 번째가 가장 나빴던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고요. 1980년대 오일 쇼크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 마이너스 0.7%입니다. 이게 3입니다. 그 다음이 1956년 6.25 전쟁 후에 0.6%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가 0.8%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 정치적 위기 때 지금 1.3%를 기록을 한다면 역대급 5번째, 6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6번째. 2024년 1.4%보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주요 신흥국,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우습게 보고 있는 신흥국보다 성장률은요. 적게는 반토막, 많게는요 2분의 1토막이에요. 더 많게는 3분의 1토막입니다. 대한민국이 1.7%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인도는 6.6%예요. 그 거대한 경제가 6.6% 성장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필리핀도 6%를 성장하고요. 베트남은 6.6% 성장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4분의 1토막 수준이죠.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도 5%고요. 말레이시아도 지금 4.8%예요. 여기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죠. 대만이 2.9%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는 터무니없이 낮고요. 태국이 2.8%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점점 말입니다. 뒤처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투자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머징 마켓,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투자 시장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장률이 낮은데 여러분 같으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인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인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투자하겠다 하겠죠.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한민국 성장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쇼크 수준이고요. 이 쇼크가 지금 더 충격적인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가 계속돼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통제 본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어디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한동안은 독자 생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면서 와장창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보세요. 국가 예산만 하더라도 야당이 칼질을 아니 도끼질을 해서 대폭 깎았습니다. 4조 넘게 깎았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성장률에 적어도 말입니다. 0.06%포인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도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 정치 사회적 위기가 결국 말입니다. 경제적 위기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번 이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한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법적 내전 상태,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물리적 내전 상태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적 내전 상태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한민국은 진짜 절망적이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요. 백척간두의 위기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내수는 내수대로 힘들고요. 수출은 수출대로 힘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폭삭 내려앉는 그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정치적 혼란이 대한민국을 치명적이게 만들고요. 사회적 혼란이 내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 혼란으로 발전되고 경제적 혼란은 대한민국 전체를 와르르 붕괴시키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경제에서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과거 필리핀이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도 지표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정환진이는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저는 현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 현실이 앞으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은요. 일척족발의 위기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거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